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안유식입니다. S&P 500은 4358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4400을 바라보게 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썸네일만 보시고 제 영상을 가늠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렇게 대문짝하게 10월 27일날 주가가 하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반대적으로 단기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단기적으로 S&P 500이 빠르게 하락해줌에 따라서 RSI가 30을 찍었고 볼린저 밴드가 로워 리밋을 찍은 데다가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처럼 4100의 구간대에 이렇게 과거 때부터 많은 매물대들이 잡혀 있었던 구간이므로 그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드렸고요. 주가는 결과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들 하방을 보기 때문에 상방을 본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 RSI가 이렇게 트렌드를 찍어줌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주가인 4230이라던가 4250대 정도까지는 바라봤는데 4350까지 갈 줄은 저도 몰랐고요. 적어도 오늘 기준으로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끔 기여를 했는지 다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TGA 현황인데요. 청록색은 S&P 500의 흐름이고 하얀색은 TGA로 재무부 구조화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S&P 500과 TGA 흐름이 서로 반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TGA가 이렇게 빠지면은 S&P 500으로 TGA에서 빠지는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시장에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반대로 TGA가 이렇게 오르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적어짐에 따라서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1대1로 대칭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지난 5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돈이 빠지면서 TGA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주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 쪽에서는 시장으로부터 돈을 계속 이렇게 흡수해 나갔고 국채금리가 함께 올라주자 주가가 하락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TGA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TGA 잔고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는 이렇게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TGA는 다음 주를 시작으로 해서 약 500빌리언 달러 규모의 세금을 청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월요일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금은 미국의 상황이었고요. 다른 나라들의 연준은 일제히 지금 돈을 시장에서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의 밸런스시트과 S&P 500의 상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하얀색은 유럽의 밸런스시트이고 여기 주황색은 S&P 500입니다. 유럽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다른 나라들은 이미 멤버십 분들 상으로 사전적으로 선행 분석을 드렸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유동성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오로지 미국만 단기적으로 TGA에서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서 기계적 상승의 보탬이 되는 이렇게 역할을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500빌리언 달러 규모의 돈을 다시 TGA가 되돌려 받을 것인 만큼 이러한 상승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며 그 부분들은 멤버십 분들께는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숙제만 많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조금 더 깊게 분석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주가가 410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제가 얻은 부분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숏을 치지 않으며 S&P 500이 한때 4590까지 주가가 올라간 뒤에 결국 가파르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렴하게 좋은 주식들을 이번 기회에 잡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리얼티 인컴과 코카콜라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얼티 인컴은 제가 11월 1일인 수요일날 이렇게 Price to Fund from Operation 기준으로 11.56배로 코로나 때보다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렸고요. 실제로 여기 딱 위치해 있는 게 보이시죠? 기업은 20년 넘게 어떠한 위기에도 잘 버텨온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도 잘 버텨줄 것이며 적어도 그러한 부분을 악재로서 다 반영이 되었고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과매도에 대한 부분은 상승으로서 재조정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로는 코카콜라로 제가 10월 8일날 코카콜라를 선행 분석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카콜라가 위치해 있는 이 XLP ETF에
굉장히 큰 도지 캔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저희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렸고요. 실제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코카콜라와 펩시 등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드렸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월 8일날 분석을 드렸고, 실제로 코카콜라는 10월 9일날 이렇게 바닥을 찍고 그로부터 약 10%나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코카콜라의 경우는 상승하기 어려운 주식입니다만 반대로 하락할 때도 웬만해서 일어난 하락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펀더멘털이 강력한 기업이고요. 바닥에서 잡으셨다면은 가파른 하락은 웬만해서 나오기 힘든 종목이라서 굉장히 든든한 종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칠까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월 10일 날도 이렇게 팔로우와 분석을 또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카콜라는 볼린저 밴드상 로워 리밋에 있어서 과매도를 가리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RSI는 30으로 과매도이며 TSI 방향은 다시 상승으로 꺾였다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코카콜라의 지금 PE 멀티플은 20.75배로 수십 년 동안 코카콜라를 대상으로 21.89배를 줘왔기 때문에 결국 저평가이며 14% 정도의 수익은 개런티로 주는 셈이라고 분석을 드렸고요. 지금 이미 10%가 올랐기 때문에 이미 개런티로 10%를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4%의 수익률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오를지 말지 확실하지 못한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14%의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다면 100만원을 넣는 게 아니라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자신감 있게 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수익은 그 자신감에 비례해서 리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므로 변동성이 높으면서도 고평가인 성장주들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숏을 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좋은 주식이 저평가가 될 때만 모아나가면 끝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별 주식 분석들은 여기 텔레그램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도 똑같이 이렇게 분석을 사전적으로 드렸고요. 네이버 측에서 반값 할인 이벤트를 열어준 덕분에 11월 이상으로만 반값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올라버린 종목을 대상으로는 가급적이면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올라버릴 때 분석을 해버리면은 결국 누군가는 고점에 또 물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전망 분석을 통해서 멤버십 분들과 함께 펀더멘털이 좋은 우량주들을 저렴하게 매집하였고요. 그렇다고 할지언정 지금 상태에 뒤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이고, 이제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유튜브에서 과거부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여기 2013년 4월 7일과 2022년 12월 3일 때 미리 선행 분석을 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방향으로 주가는 가고 있다고 분석을 드렸고요. 이제 상황은 이렇게 6월 19일 날 인플레이션 제저만을 지나서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미리미리 분석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시장에서 어떤 신호가 나왔길래 스태그플레이션을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환경에서의 첫 번째로는 성장률의 정체입니다. 가장 먼저 매크로 단위에서 성장률을 보겠는데요. 우선 성장률 측면에서 바라보시면은 애틀랜타 페드 GDP는 이렇게 2.25%를 바라보고 있고, PCE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0%로 노미널 기준으로 이렇게 5.27% 정도입니다. 8.54%에서 제법 떨어졌죠, 순식간에. 그러므로 경제 자체의 성장률은 조금 둔화되면서 여기 실제로 몇 달 전에 성장률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0%로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GDP의 성장률이 이렇게 올랐다가 횡보를 했다가 다시 떨어졌으니 몇 달 전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0%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나 구글, 메타, 애플 등의 가이던스에서 예고를 했듯이 이미 성장률의 저하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3년 4분기의 순이익률은 여기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23년 4분기 어닝 퍼시아는 이렇게 보라 색깔인데, 보라 색깔 또한 10월 달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사항도 제가 멤버십 분들께는 다 미리 선행 분석 드렸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의 잡힘에 따라서 기업들의 성장률 또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코카콜라나 리얼티 인컴 그리고 그 외 다른 저평가 기업들을 제가 매집한 이유는 순전히 밸류에이션 때문으로 굉장히 저렴해서입니다. 하지만 성장주들은 여전히 저렴하지 않습니다. 코카콜라나 리얼티 인컴 외에 제가 매집한 다른 저렴한 종목들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랑 텔레그램에 남겨두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 또한 지금 만족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채권 쪽에서 그러한 부분들 또한 일정 반영해 나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 또한 어떤 것을 사야만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미리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지었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채권과 달러까지 융합해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다들 조심히 투자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